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인데 최무 기자, 60대 어머니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살인을 아들이 지금 사주했다라고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경찰이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예. 지난 9일에 아들 부부가 엄마가 경남 진주의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엄마 집에 갑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엄마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들 부부가 경찰이 와서 확인을 하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미 엄마가 사망한 지 20일 가까이 지난 거예요. 20일?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시점은 작년 12월 20일이었고요. 예. 작년 12월 20일에 한밤중에 웬 괴한이 들어와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가는 CCTV 장면을 경찰이 포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잡았습니다. 예. 잡았는데 모텔에 숨어있는 그 괴한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 이 사람이 아들의 친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경찰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러 간 거다. 강도였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강도였다. 근데 들어갔는데 하필 어머니가 깨어나면서 몸싸움이 있었고 그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다. 예.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니까 훔쳐간 게 하나도 없어요. 집안에?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괴한을 이 살해범을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친구에게 사주를 받고 벌인 일이다. 예. 라고 이 살해범이 털어놓은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해범, 실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 자백을 한 건데 이 신고를 했다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했다라고 지금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현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한 상태는 본인이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사망한 상태여서 신고를 했을 뿐이고 예. 전혀 친구의 이 살인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혐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범인이 아무 연고도 없고 인연도 없는데 친구의 엄마가 범행 대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침입을 했을 때입니다. 강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침입하기 쉬운 어떤 그런 주택이나 이런 곳을 대상을 물색을 하는데 예, 예. 이상하게 이 주택을 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침입을 할 때 문이 열려 있거나 창문이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하는 건데 예. 아까 지금 현장 검증하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비밀번호를 누르고 간다라는 겁니다. 도어락에 이제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군가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거 누가 알려줬겠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들이 알려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살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인의 동기입니다. 예. 이 친구한테 살인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살인의 동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부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부분의 혐의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성수 변호사, 지금 이 친구하고 살해범하고 그런 명확한 금전적인 관계라든가 동기에 대해서 주고받은 대화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그 피해자인 친구 쪽에서는 현재는 돈을 받은 것이 없지만 나중에 굉장히 많은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대질신문이라는 걸 해봅니다. 예. 대질신문을 둘이 같이 앉혀놓고 뭐 너 이랬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를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우선은 뭐 그 아들 쪽의 휴대폰 사용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이 좀 혐의점이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아마 친구 쪽에서는 자백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그것도 있을 거거든요. 강도살인죄로 가는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인데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징역 7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너 이거 만약에 강도살인죄로 가게 되면은 정말로 친구 너 아무 생각 없이 너 강도를 혼자 뒤집어 하려다가 쓴다? 살인을 하면 징역 10년 이상인데 솔직히 말해서 존속살인으로 가서 공범이 되면 징역 7년 이상이고 그리고 너가 자백을 하면 그건 또 참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좋게 좀 이렇게 달랬기 때문에 좀 친구 쪽 피해자 쪽에서 사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뭐 다른 의도로 오히려 감경을 받으려고 친구를 걸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뭐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아마 현재 뭐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예. 아마 실제로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언론에는 풀하지 않았지만 뭔가가 있을 거다. 근데 이 친구하고 피의자하고 실질적으로 뭐 답사도 하고 뭐 그랬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점에서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두 이 살해범의 진술입니다. 아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살해범이 경찰에 이야기한 바로는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서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어머니만 없으면 내가 좀 하는 일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어머니의 집을 팔아서 혹은 뭐 잘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없겠냐. 방화, 불을 지르거나 교통사고를 내서 우리 어머니를 좀 없애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졌고요. 범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돈도 오갔습니다. 예.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두 번이 그 은행 통장을 통해서 입금이 됐고요. 800만 원이 갔나요? 예, 그리고 400만 원이 추가로 더 갔는데 이건 현금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 친구의 진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살해범의 이야기를 종합한 건데요. 예. 이 아들이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명의가 아들의 명의거든요. 예. 아들의 원래 어머니 명의였는데 아들이 최근에 자신으로 명의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 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그 옆에 집 그리고 바로 그 뒷집까지 사들였대요. 예. 내가 이걸 사들인 이유는 원룸을 짓기 위해서다. 어머니 집과 옆집과 뒷집을 밀어서 원룸을 짓고 그 원룸에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좀 여유 있게 사는 게 내 예, 목표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범행을 사주할 때도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오로지 친구의 주장인데요. 일단은 범행 동기가 조금 나오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걸 이런 범행 동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제 경찰도 확신은 못하지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얘기가 경찰에서 이렇게 현장 검증까지 하는 이유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는데 아들이 거짓으로 나왔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굉장히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물론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사주하지 않았는데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것까지 발부가 돼서 지금 아들까지 구속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많이 하는데 예. 이게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만 되는 건데요. 저희 그 빅5 팀이 취재를 한 결과 예. 그 아들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않겠지만 경찰이 이런저런 범행 동기를 가지고 이제 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김성수 님 여러 가지 정황적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다가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일단 거기에 방점을 찍고 수사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결과 자체는 법적으로 증거 능력으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되려면 굉장히 제한된 경우면 인정이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 제한된 경우가 충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현재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일단 거짓이 나온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거짓말이라는 방점을 두고 그거를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수사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국 교수, 네.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하고 피의자 사이에서. 네, 물적 증거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 혐의와 관련된 공모한 문자 메시지라든지 SNS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요즘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해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복원해가지고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 기록이 남지 않은 비밀 텔레그램 방을 이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비밀방을 따로 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이러한 내용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해서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공범인 그 실제 살해를 한 친구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예. 지금 현재 친구와 아들도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인데 예.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하다. 예.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로는 소명이 되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으로 그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아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사전점검단이 우리 쪽에 와 있죠.